데일 카네기 인생 경영론.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너무 행복해. 하워드 서스턴. 반세기 전 어느 추운 날 밤 한 무리의 관중이 시카고 맥비커 극장에서 우르르 나오는 중이었다. 그들은 웃음을 지으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당대의 위대한 마술사 알렉산더 헤르만의 공연을 보고 나온 관중이었다. 극장 옆에 인도에 서서 몸을 덜덜 떠는 신문파리 소녀는 어떻게든 이들에게 시카고 트리뷴을 팔려고 애썼다. 소녀는 당시 무척이나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외투도 집도 몸을 누일 침대도 없었다. 그날 밤 군중이 사라진 뒤 소녀는 극장 뒷골목의 쇠격자 모양의 맨홀 뚜껑에 누워 신문지로 몸을 덮고 잠들었다. 지하에 설치된 난방장치 때문에 그나마 따뜻한 온기가 있기 때문이다. 굶주리고 덜덜 떨면서도 그는 알렉산더 헤르만 같은 마술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관중이 찬사를 보내는 모습과 안에 털가죽을 댄 따뜻한 코트를 걸치고 나오는 자기를 여자들이 극장 뒷문에서 기다리는 광경을 상상했다. 그렇게 유명한 마술사가 되면 이 극장에 다시 돌아와 무대의 주인공으로 공연을 펼칠 것이라고 엄숙하게 다짐했다. 그 소녀는 바로 하워드 서스턴이고 정확히 20년 뒤 맹세는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는 공연을 마치고 예전의 골목으로 향했고 25년 전 굶주리고 집도 없는 신문팔이 소년 시절에 극장 뒤에 자기 이름을 새겼던 이니셜을 찾아냈다. 1936년 4월 13일 숨을 거둘 때 하워드 서스턴은 최고참 마술사, 눈속임 마술의 왕으로 인정받았다. 생애의 마지막 40년 동안 그는 전 세계를 여러 번 여행하며 관중에게 즐거운 혼란을 안겨주었고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 숨이 턱 막히는 스릴을 선사했다. 그의 쇼를 보려고 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입장권을 샀고 수익은 거의 40만 파운드에 달했다. 서스턴이 죽기 얼마 전에 어느 날 저녁 나는 무대 가장자리 좌석에 앉아서 그가 펼치는 공연을 볼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분장실로 가 몇 시간에 걸쳐 자신의 흥미로운 인생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이 마술사가 전해주는 평범하고 진솔한 삶의 진리는 그가 무대에서 만들어내는 마술만큼이나 놀라웠다. 어린 시절 그는 말대를 너무 급하게 몰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잔인하게 매질을 당했다.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화가 난 그는 바로 그날 가출해버렸다.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내지르며 거리를 달려 고향 마을을 떠났다. 이후 5년 동안 부모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도 소식을 듣지도 못했다. 아들이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죽지 않고 근근히 살아간 것은 기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불황자가 되어 화물차를 탔고 구걸과 절도로 버티면서 헛간, 건초더미 그리고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잤다. 수십 번 경찰에 체포되고 쫓기고 욕먹고 발로 차이고 기차에서 내동댕이 쳐졌다. 심지어 누군가는 총을 쏘기까지 했다. 경마 기수에다 도박사 생활도 했다. 그러다 보니 17살 때는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채로 친구도 전혀 없이 뉴욕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바로 그때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졌다. 우연히 참석한 종교 모임에서 한 전도자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이다. 당신 안에는 진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서스턴은 설교에 깊이 감명받았고 양심의 눈을 떴다. 전에 없이 마음이 흔들리면서 자기 죄를 확신했다. 양볼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제단으로 걸어가 회개했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불황자로 정처 없는 삶을 살아왔던 그가 차이나타운의 길모퉁이에서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고 전도사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의 무디 바이블 스쿨에 등록하고 하숙비를 벌기 위해 차벽부로 일했다. 당시 18살이던 그는
그때까지 평생 6개월 이상 학교를 꾸준히 다닌 적이 없었다. 그는 화물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철로변에 늘어선 표지판을 읽으며 글을 배웠다. 옆에 앉은 불황자들에게 지나가는 표지판을 가리키며 무슨 뜻인지 물었던 것이다. 서스턴은 글쓰기, 산수, 철자 쓰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낮에는 성경학교에 가서 그리스어와 생물학을, 밤에는 읽기, 쓰기, 산수를 공부했다. 마침내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입학하려고 길을 나섰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사소한 사건과 맞닥뜨린다. 매사추세츠주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려면 올버니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극장에 들러 알렉산더 헤르만의 마술 공연을 보았고 놀라운 마술에 관중들의 눈이 계속 휘둥그레지는 것도 지켜보았다. 마술, 특히 카드 마술은 평소에도 서스턴의 관심사였다. 자신의 우상이자 영웅인 위대한 마술사 헤르만을 마주친 이상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다. 그는 열쇠 구멍을 통해 귀를 기울였고 복도를 이리저리 걸으며 헤르만이 머무르는 방의 문을 두드리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유명한 마술사를 뒤따라 기차역으로 갔고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마술사를 쳐다보았다. 마술사는 시러큐스로, 서스턴은 뉴욕으로 가는 중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매표원에게 뉴욕행 티켓을 달라고 할 작정이었는데 그만 실수로 시러큐스행 티켓을 달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던 것이다. 그 실수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다. 서스턴을 의료 선교사 대신 마술사로 만들었다. 유명세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서스턴은 공연으로 거의 매일 200파운드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그는 내게 약장수를 따라다니며 사람들에게 카드 마술을 보여주고 하루에 5실링을 겨우 받았던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서스턴의 이름은 선명한 붉은 글씨로 휘날리는 깃발에 적혔고 그는 북부의 마술사라고 불렸다. 서스턴은 미국 중서부인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출신이지만 텍사스 지역 사람들이 보면 오하이오주는 북부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서스턴은 자기만큼 마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두 가지 덕분이다. 첫째,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개성을 자유자재로 표현했다. 그는 쇼맨십의 달인이었고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알았다. 그런 것들이 마술 지식과 함께 마술사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말했다. 모든 행동, 심지어 목소리 억양과 눈썹을 살짝 들어 올리는 일까지 미리 주의 깊게 연습한 것이며 모든 행동 거지는 초 단위로 세세히 계획된 것이었다. 둘째,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러 온 관중을 사랑했다. 커튼이 올라가기 전이면 그는 무대 옆에 서서 폴짝폴짝 뛰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스로 사기를 북돋았다. 그는 계속 이렇게 되뇌었다. 나는 관중을 사랑해. 그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사랑해.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는 잘 알았다. 자기가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인생 경영 포인트. 하워드 서스턴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4세에 가출했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다. 17세에 한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내친 김에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인생이 대개 그렇듯 우연한 기회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그는 평소 동경하던 마술사 헤르만을 만나 제자가 되었고 마침내 당대 최고의 마술사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마술사로서 서스턴의 성공 비결은 다른 직업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마술사가 소매에서 비둘기를 꺼내 관중에게 보여줄 때에는
정말로 빈소매 속에서 비둘기를 꺼낸다고 스스로 확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지극정성을 기울여야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 일이 성공적으로 풀린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동료 사이에도 이런 원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무대 뒤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고 확언을 하는 서스턴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다. 결국 인생은 말하는 대로 돌아가고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집에서 나왔는가?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되뇌이며 하루를 시작했는가? 그 말이 당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